값을 찾았는데 n에 1을 넣었더니 또 0 나왔고요. 3을 넣었더니 또 0이 나왔대요. F1, F3이 0이 되는 경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얘에 의해서 F2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1, 2, 3, 3개가 된다. 근데 이건 가능해. F2는요? 그러면 F3은 또 0이 가능한가? 아, 얘도 안 돼요. F2가 0이면 뭐가 0이 돼버려? F1이 0이 되니까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보이죠? 뭐밖에 없어? 여기 좋은 거. 일과 4는 영향을 미치지만 1하고 5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근데 얘네들 별개잖아.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봐. 이해는 갔어요, 여러분? 인정이 돼? 유민이 이해 갔어? 아, 안 갔어. 어디 부분이 안 돼? 요 노란색 이해가 가? 요거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F1이 0이고 F3이 0이잖아. 요쪽으로 오라고. 얘가 0, 얘가 0, F2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러면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n이 몇 개가 나와? 3개. 아니 2개밖에 없다니까 자연수. 자연수 2개밖에 없다. 2개밖에. 그러니까 얘와 얘가 별도로 동시에 연결될 수 있을지라도 얘가 3개가 동시되면 안 되는 거지. 1, 2, 3 안 된다. 5, 6, 7 안 된다. 뭐면 이해가죠? 그리고 얘네들이 0이 되는 순간 얘네들이 앞에 것들이 다 0이 되버리니까 3, 4, 7, 8은 0이 될 수가 없어. 됐죠? 납득갑니까? 이해가요? 결국 무슨 말이냐? F3은 0이 될 수 없고 F4도 0이 될 수 없고 F7도 0이 될 수 없고 F8도 0이 될 수 없어요. 0이 가능한 건 1, 2, 5, 6밖에 없어요. 1, 2, 5, 6이 1, 2만 0일 때 5, 6만 0일 때 1, 2, 5만 0일 때 1, 2, 5, 6이 0일 때 그치? 얘 겹치지 중복 조심해야 돼 그치? 중복이 일어난다고 5, 6, 1이 0일 때 중복 인간이 그럼 하나만 해줄게 하나만 F1, 2가 0이야 그러면 F3, 4는 뭐? 1, 2, 3 3 이하가 돼야 돼 그치? 얘만 0인 거야 얘만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0 이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0이 막 찾아서는 안 돼. 함부 풀면 안 돼, 그지? 얘가 0 이상으로 풀면 얘 동시에 막 4개가 다 0 될 수도 있잖아. 중복자가 풀 때. 그러니까 반드시 나눠서 풀어야 돼. 이놈들. 이런 상태. 1이죠? 빨간색으로 중국이랑 중국이 어떤 F1형, F2형, F5, 6은 0이면 F5가 0이 돼버리니까 노란색만 보면 F1형, F2가 0, F6이 0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하는 거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경우다. 그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따로 분류시켜서 푸는 게 좋지. 그러니까 2개가 0일 때, 3개가 0일 때, 4개가 0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게 깔끔한 거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 이 식기는 1, 2, 3이니까 3H2 곱하기 3H4가 되는 거지.
나머지 여러분들 계산 때려. 직접 알겠지? 해봐. 여기까지만 해줄게. 오케이? 유민이들? 요거 등호 있으면 중복잡이잖아. 그지? 1, 2, 3 중에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2개 뽑고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4개 뽑으면 된다. 0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근데 뭐? 다 조건이 그게 돼요? 저 중복이라고 쓰는데? 다? 이거? 되죠? 모르겠는데. 얘네 1 나오면 F1과 F1과 F가 동시에 가능하잖아. 이 각각이 두 개가 아니야. 자연수행이 두 개야. 아, 1하고 5는 n의 값이 똑같은 거야. n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잖아. 맞아요? 이게 되지? 요 뭔가 요놈은 둘 다 n이 1이요. n이 1입니다. 그 다음에 2와 6도 n의 값은 2로서 똑같은 경우가 그거 봐요. 근데 둘 다 0이 돼도 되지만 한쪽만 0이 돼도 상관이 없지. 곱하기라서. 곱하기잖아.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는 거고 둘 다 0이 돼도 된다는 소문이 있대. 어려워?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 경우가 두 가지냐고? 아니 하나 둘 그거 왜 돼요? 아, 네.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사실상. 근데 같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계산은 어차피 곱하기 2로 때려도 되는 것들이 있지. 이거에는 같은 패턴 아니야?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잖아. 자, 그래서 끝까지 풀어줄게. 자, 자, 얘는 그러면 3H 얼마야? 4C이지? 6. 3H가 얼마야? 6C니까 15. 90인데 이 경우가 누구랑 똑같으냐면 F가 0, F6이 0인 경우와 동일하죠? 무슨 말인지? 이 경우는 어차피 이 경우를 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풀 거잖아. 어차피 여기다 어차피 3H 2 곱하기 3H 3인 경우 똑같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지울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 줄게요. F6은 0이 아니야. 이 경우는 또 F가 F0이고 F2이고 두 가지 경우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똑같을 거야. 그치? 모양이. 그럼 위에 거로 풀면 F3, F4는 1 이상 3 이하가 되고 F6 이렇게 되니까 3H 2 곱하기 3H 3 곱하기 2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죠? 3H는 6 3H 3은 얼마야? 50이니까 10 120 네 번째는 (1도 0, 5, 6도 0) 나눠야 돼. 나누지 않으면 경우수를 구했을 때 분명히 수치가 달라진다니까. 딱딱 나눠야 돼. 중복자 풀 때 이상해져 버려. 그치? 마지막 계산에서. 이해되죠? 그러면 얘로 인해서
3H2가 되는 거 보이고 얘 때문에 3H2인 거 보이지? 바로 그죠? 6 곱하기 6 이게 얼마야? 180 180에다 120 더하면 얼마야? 336이 답입니다. 자, 이해돼? 이제 신빙이 됐어? 이해? 오케이. 되죠? 이정이 돼? 저희 되죠? 가정이 됐어? 이해되니? 이해가자, 이해. 이거 더하면 끝나요. 더 있죠? 336. 요 180, 120, 그럼 300, 36, 그럼 336이죠. 얘도 90 곱하기 1을 해야 된다고. 중에 이거지 다 구분해야 되나? 근데 1번 경우는 응. 그 1, 2 말고 그 1번 있잖아요. 그럼 5, 6은 0이 아니라는 거지. 0이 아니잖아. 두 개만 있는 0인 거야. 두 개만. 나누어야 돼. 나누지 않으면 이 중복잡을 계산할 때 계속 중복이 일어날 거야. 막. 여기서 0부터 출발하면 다 0이 될 수도 있잖아. 계산을 할 수가 없어, 한 방에. 0이 되는 개수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 1부터 만들어줘야 돼. 출발 자체에서. 그럼 0이 막 만들어지니까. 7분의 2면 4번이요. 14번. 또 14번. 13번. 21번. 21번. 또 30. 끝인가요? 자, 뭐 9번, 10번, 11번, 12번 다 쉽지? 13번도 일단은 개념이 AB의 길이가, 현의 길이가 4래. 그러면 지름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사가 돼야 되죠. 즉,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지름도 현이잖아. 가장 긴 현. 맞아, 안 맞아? 거꾸로 현이 정해져, 현의 길이가 결정되어 있을 때 이 원의 지름은 4보다 작을 수 없는 거야. 이해가셨죠? 지름의 최소값이 현의 길이다. 다음, 현이 일정할 때, 어떤 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죠. 현의 길이가 4로서 일정하면 지름이 4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4보다 작을 수 없잖아. 현의 최대값이 지름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으면 이 문제 13번에 최소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 버리지 뭐. P가 동점이야.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5래. 그때 요 각은 3분의 2파이고 일단 사인 각 BAP야. 자, BAP 요 각을 쌤이 세타라고 나눠볼게. 세타의 범위는 0보다 클 거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가 같겠지. P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은 B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각 BAP라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C는 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사인 세타분의 문제가 BP의 길이거든. 이 시기는 삼각형 ABP에서의 사인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즉 삼각형 ADP의 왜 저번에 반지 흐름을 R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이 값은 이 R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사인 법칙부터 세타의 배운 게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결국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BP의 최대 최소는 이 R의 지름이지. 지름의 최대 최소를 구해 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하죠? 오케이. 지름이 언제 최소화 될 수밖에 없느냐? 이미 현이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현.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이 식기가 ER이 될 때 지름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즉 각 APB가 90도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여기. 최소가 되는 순간은 90도여야 지름이 될 거야. 문제에서 만약 최소가 되는 순간에 각 APB를 구하십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지? 이 세타를 찾으라고 합니다. 납득은 가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길은 이미 구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3분의 2파이고 3, 5니까 20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3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죠? 얼마예요? 34 더하기 49. 따라서 BC의 길이는 7을 확인할 수 있는. 세팅되어 있는 거야 이미 삼각형의 세변이. 그래서 뭐가 움직여? P가 움직여. P가 움직이면서 삼각형 ABP가 외접원이 크기가 변하겠지. 근데 AB가 지름이 되는 순간이다. 그게 지름의 최소값이에요. 어떨까? 그 다음 언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최대가 될까? 언제 될 것 같아요, 얘들아? P가 쉽게 줄이. P가 C가 될 때겠지. 아닌가요? 이해돼? 계합적으로? 얘가 점점 가면 이 현이 차지한 비율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원이.
이해되셨죠? 이 경우가 바로 지름의 최대값입니다. 그때 지름은 어떻게 구해? 그래. 세타가 3분의 2 파잖아. 비식이 얼마나? 7되니까 사인 세타. 비식이는 사인 세타는 3분의 2파, 코사인 3분의 2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3분의 2고요. 사인이네. 답이 지름의 최대이지? 3. 그리고 그러면 14를 구성해요. 정리. 이정 이해돼? 근데 1번은 뭐예요? 최소 3. 이하기 3. 지름이 3. 지름이 얘잖아. 십삼은 좀 까다로웠어. 그치? 살짝 그렇다. 신비태? 저 되나요? 이제 저기 다녀오고. 저기 다녀왔어? 이쪽은 줘도 돼? 자, 보자. 연속인 두 함수. 주어졌어. 근데 가해 조건을 보면 fx 더하기 gx가 fx 곱하기 g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고, 나의 조건을 보면 절대값 fx-1 더하기 gx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어. 부하고자는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fx, dx의 최대값을 구해. 조금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다. 뭐가 보여요, 그럼? 인수분해 되지. 누가 봤어? 얘 넘겨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x 곱하기 1 마이너스 gx의 곱이 0입니다. 찾아낼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이거부터 우리는 fx가 1이거나 gx가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여기까지는 되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항식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 그냥 연속이란 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랄 연평 막 아무렇게나 막 꺾어가면서 막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를 가나의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되 경우들이 다양할 것이다. 최대가 되게끔 그래프를 확정해보세요. 라는 얘기야지. 그치? 근데 나의 조건에서 어느 정도는 수식이 주어져 있잖아. 수식이 어느 정도. 자, 1차적으로는 여기다 빨간색 네모를 쳐야 돼. 어떤 구간에서는 fx가 1이 된다는 뜻인 거야, 이게. 가능하다. 아니야? fx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fx가 1이 되면 얘들아, 얘가 0은 날아가 버리지.
되는 거거든. GX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다시 뭐라고? fx가 1이 되는 순간 이 식이 0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럼 GX가 찾아져. 근데 GX 찾는 의미가 없네.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돼? fx의 그래프에 집중하는 거라서 fx는 1일 때는 끝! gx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치? fx가 1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gx는 무시하라. 이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납득까지. 그러면 누가 문제야? fx가 1이 안 될 수도 있겠지. fx가 1인 경우가 fx가 1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 라고 보자고 일단. fx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무조건 누가 1이 돼야 돼? 무조건 gx가 1이 돼야 돼. 약간 논리가 들어가는 거 같아, 논리가. 그리고 세 번째는 fx가 1이 되면서 gx도 1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gx가 1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fx가 1이 아니면. 근데 fx가 1이어도 gx가 1이어도 되잖아. 5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일단 보여야 돼. 지금 이해돼? 소중히. 자, 일단 fx는 그대로 두고 2번을 좀 살펴볼 건데 gx가 이제 뭐가 돼버리는 순간 gx가 1이면 바꿔 말해 gx가 1이면 fx가 1도 되고 fx가 1이 아니어도 다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 바꿔 말하면 그치? 근데 이제 gx가 1이면 나의 조건으로부터 나의 조건에서 절대값 fx-1의 절대값이 gx가 1이니까 1을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야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야. 도대체 fx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만약에 첫 번째 fx가 1 이상이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fx가 뭐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fx는 마이너스 x에서 벗겨져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지? 빼기 fx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냐? 아니지. 넘어가서 마이너스인데 다시 마이너스 나눠야 돼. 플러스 1 맞지? 플러스 맞아.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살펴야 되냐면, 그럼 예를 들어 막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Y는 그 1이 있는 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얘와 얘는 서로 Y는 그 1에서 대칭인 관계지, 이게? 누가 봐도 그지? Y는 그 1에 대칭인 거 보여?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봐. 그게 Y 콜 K에 대한 대칭점이잖아. 맞지? Y는 그 1에 대해서 얘는 아래로 뭐 이렇게 된 그래프라면 얘는 뭐 이렇게 된 그래프. 뭘 확인해야 되겠어? fx가 1 이상이라고 생각하든 x의 범위를 조사해야지. fx가 1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알아야 적분구간을 쪼갤 거 아니야.
납득갔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fx가 1 이상대를 만족한다는 건 얘가 결국 1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얘기가 맞지? 이해가지? 요거를 풀면 돼 요거를. 그러면 요걸 놓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0 이상이 되고 x를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 그냥 그래프가 샥 얘가 마이너스 1, 0,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죠. 대충 그리가 대충. y는 1과 교점이 마이너스 1과 여기 이제 이렇게 될 거야. fx가 1, 2 상이다를 만족하는 범위인 거다.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는 되죠? 납득까지? 그러고 나면 뒤집어진 이 얘를 gx라고 나오면 되지. gx라고 나오면 hx라고 나올 때 hx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fx가 1 이상일 때는 노란색 얘가 돼야지. 아니 fx가 1 이하일 때는 얘가 돼야지. 이건 노란 거 이해가지? 그 다음에 또 뭐? fx가 뭐도 가능해? 1도 가능하잖아? 1도 그려놓는 거지. 이 노란 놈이 y equal fx가 이해가?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가능.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요 구간에서 얘밖에 안 돼. 요 구간에서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구간에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이 말뜻이 우화 때문에 우화